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주차 강의로서 어디부터 본다? 도시군 관리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게 계획 중에서, 행정계획 중에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보는 거죠. 그럼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뜻이다 그랬죠? 광역, 넓은 지역, 즉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다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즉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에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옆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또 그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 이렇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장차 여기다 이런 제4 경인 고속국도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들,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먼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지정하라 그랬죠.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이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장차 이런 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즉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때 뭐하죠?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마다, 자,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옆에 있는 부천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또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들. 자, 여기서 한마디 더 우리 행정조직의장 체계도에서 관할구역이 뭐라고 했었죠?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관할구역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관할구역을 한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구역일까? 그게 바로 관할구역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할구역으로 현재 지정하고 있는 건 6개가 있다 그랬었죠.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줄여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그 대빵들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6명을 우리가 관할구역의 장이라 부릅니다. 오셔야 돼요.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굴 말한다? 6명을 말한다. 누구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입에 배도록 하셔야 돼요. 아마 처음 듣는 용어고 이런 것들은 어색하지만은 자꾸 연습을 해서 입에 닳도록 해야, 그래야 빠르게 이 공법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관할구역의 장들. 바로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저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가, 또 나머지 도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관할구역을 당장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차 우리 관할구역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상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것.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청사진, 요거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의 장들만 수립한다 그랬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도 무슨 원리를 갖는다? 지금 당장 그렇게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장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나왔죠. 희망사항이 나왔다고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넓게 수립되고 자기 관역에서 도시군 기본이 수립되고 다시 그걸 실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다만 당장 할 건지 조금 늦게 할 건지 어떨 때는 한다고 해놓고 10년, 20년 지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겠다고 수립한 겁니다. 했으면 좋겠다거나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럼 이거 있는 그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어떤 식으로 수립됐나고 봤더니 여기 동북권은 고층 빌딩 위주로 짓고
서부권은 이러이러한 주택이나 이런 것들 짓고 북부권은 북한산 쪽이니까 녹지조사 보전하고 가운데 쪽은 이런 중앙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하고 남부권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남부권 지역을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도시군 기분에서 우리 이 서울특별시 남부권 이 지역은 뭐로 만들겠다?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분계획 봤더니 그 계획은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까라는 계획인데 그중에 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남부권은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디 들어있다? 바로 도시군,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를 남부권을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하자라는 구체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걸 이 사진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따라서 제가 연역법과 기너법이 있다 그랬죠? 연역법은 A는 B다. B는 C다.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다. 그러므로 고로 A는 C와 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찾아가면 참 좋은데 여기는 결론부터 먼저 나왔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게 먼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오고 용도지구가 나오고 용도구역이 나오고 기반시설이 나오고 아직 하나도 그런 내용들을 안 배웠는데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럼 말로 다 간단히 설명하고 저 뒤에서 다시 볼 테니까 일단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남부권에 가보면 두 가지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전철역 중에 두 가지 디지털 단지역이 있죠. 어디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또 디지털 단지역이 또 있고 이렇게 두 개나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는 건 뭘 만들겠다?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용도지역상 거기는 무슨 지역이 된다? 공업지역이라는 데다 보통 그런 산업단지를 지정합니다. 산업단지는 어디다 지정한다?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저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뭘 짓답니까? 초등학교를 짓답니다. 여기다 초등학교를 져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다 뭐 질까?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짓답니다. 여러분, 딱 나이트클럽. 학교 바로 옆에는 뭐 짓다? 여기는 러브호텔, 모텔을 짓겠답니다. 학교를 가운데 두고 옆에는 나이트클럽, 옆에는 모텔. 이거 뭐 하자는 짓입니까? 무슨 초등학생들 조기교육 시킬 일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가라고 하고 모텔 들어가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옆에는 뭐 짓는데 여기는 또 공장 짓는데 그 옆에 갔더니 뭔데 여기는 상가 짓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짓고 싶은 데를 막 때려 짓는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짓자 이런 뜻이죠. 끼리끼리. 여기는 주택 위주로 짓다. 자, 여기는 뭐 짓는다? 우리가 주로 주택 위주로 짓자. 여기는 그리고 주택을 짓고 이쪽 옆에는 뭐 짓자? 이쪽은 주로 상가 위주로 짓자. 여기는 뭐 짓고 여기는 주로 공장 위주로 짓고 여기는 뭐 만들까? 여기는 녹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짓고 공장을 짓고 녹지를 짓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화롭게 이렇게 끼리끼리 져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지멋대로 때려지는 건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만들어갑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뭐 한단다? 끼리끼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을 짓는 지역은 우리 뭐라 부르자? 여기는 우리 주거지역이라 하자. 우리들은 주거지역이라 부르자. 그럼 상가 짓는 지역은 뭐라 부르자?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하자. 상가 짓는 지역은 상업지역. 그럼 여기 공장 짓는 지역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공업지역이라 하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가 조성되는 지역, 여기는 녹지지역이라 하자. 이와 같이 뭐로 나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그 밖에도 더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네 군데 나눠지는 지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다 묶어서 무슨 지역을 한다? 여기는 도시지역을 하자. 이걸 다 묶어버리면 네 군데 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무슨 지역을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한단다. 그래놓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다시 세분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또 주거지역은 또 세분화되고 상업지역도 세분화되고 공업지역도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 중에서 세분화된 일반 공업지역이죠.
녹지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위주로 짓고 여기는 뭐 위주로 짓고 여기는 뭐뭐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누는 거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밑바탕에 지정되는 게 바로 뭐다? 용도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에 관한 것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 용도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수학과 비슷하다 그랬죠. 요걸 먼저 정리해야 그 다음 게 올라가고 그걸 정리해야 그 다음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제일 밑바탕 출발 중에 하나가 뭐다? 용도지역이라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지을 수 있도록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주로 뭐 지을 거니까? 그래, 공장 짓겠다 그랬으니까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는 이때 공장이라는 건 옛날에는 굴뚝에서 새카만 연기 나오는 굴뚝만 생각했죠? 아니야. 공장도요. IT 산업 같은 것도 일종의 공장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첨단 산업도시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시커먼 연기 뽑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IT 산업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지역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디지털 단지역이 두 개 있댔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쪽 옆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어요. 그런 가산 디지털 단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남부 지역에 주로 조성되고 있고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죠. 저녁에 가보세요. 전부 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야. 다 IT와 관련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해놓고 그래야 첨단 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을 지정한다?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자. 그럼 지정해놓고 그중에 특히 여기만, 요 지역만 일반 공업지역에서 특히 여기만 뭐 했으면 좋겠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개발진흥지구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 되냐?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럼 용도지역만 지정갖고 될까? 안 돼요. 용도지역만 넓게 지정되거든. 근데 그중에 특히 요 중에서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 특히 요 지역만 뭐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같은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도 여기만은 특별히 더 그런 집중적으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산업, 유통,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 용도지구 중에 이거는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이건 또 뭐에 속한다?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럼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용도지역의 제일 밑바탕에 지정된다 그랬죠. 그럼 원래 용도지역에 몇 가지가 있냐면 좀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21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가지가 있는데 그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역, 무슨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딱 지정되죠. 그럼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 안에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중에 여기는 무슨 용도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여기다 공장 짓는 걸 장려하자. 딴 데 짓는 것보다는 같은 공업지역이지만 그 중에 여기만은 조금 더 완화시켜줄게. 더 크게 지켜줄게. 요거는 더 다른 것도 하게 해줄게. 들고 하는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는 말이야. 같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안 되겠어. 당분간은 개발하지 마. 여기는 당분간은 개발하지 말래요. 요 지역은. 지금은 개발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데 개발된 걸 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여기 개발하면 좋을 건지 지금은 손대지 말자. 그런 데를 뭐라 본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 바로 용도 구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용도 구역. 자, 그럼 용도 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하는 거냐? 제일 밑바탕에 국토를 뭐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 지역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 지구라는 게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용도 지구가 지정됩니다. 그럼 용도 지역, 밑바탕은 용도 지역, 그 위에 용도 지구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위에다가 뭘 지정한다?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 위에도 지정할 수 있고 이 용도 지구 위에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용도 구역입니다. 결국 전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밑바탕에 용도 지역이라는 걸 21가지로 나눠서 정해놓고 그 위에다 다시 용도
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그 지역과 지구 위에다가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맨 밑바탕에 용도지역, 그 위에다가 용도지구, 지역과 지구 위에 용도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하자. 그럼 일반 상업적인 걸 지정하는 거. 산업유통 개발 진행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 시가와 주정구역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지정하는 절차. 어떤 절차에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계획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에 수립하는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들을 다시 다른 거로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런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 지정하고 용도구역도 지정하라. 지정한 걸 변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수립 절차에 의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따라서 일반 공업지역 지정하는 거 지정권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여기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 계획을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나눠지죠. 그럼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에서 여기를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계획을 먼저 입안을 합니다.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결정 절차에 들어가서 그걸 확정시키는 절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토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부터 하자. 자, 그래 놓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눠진 것만큼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겠죠. 그럼 또 아파트 지으려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옆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와 같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없어요. 그런 종류들만 쫙 열거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반시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요시설. 이게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도로, 공원, 학교 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만들고 싶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야, 요번에 우리 집 앞으로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대.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앞에 도로 낸다는 계획이 수립됐대. 이렇게 말하잖아. 이때 도로가 냈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이때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겁니다. 즉 도로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집 앞에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이 뜻이고 이때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바로 크게 두 번째는 뭘 만든다? 바로 그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고 싶어요? 도로 만들고 싶어요? 그 만들어진 걸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바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도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선 국토를 나눠놓고 뭐로 나눠놓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먼저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다시 그 위에 용도구역. 그렇게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겠다는 무슨 계획?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우리 뭐 만들자? 신도시를 개발하자. 여기다 새로 신도시를 만들자. 그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즉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이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무슨 사업이 있었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여기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할 겁니다라는 구체적인 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 수립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렇게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 수립됐어.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했다는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다 특정 지역만, 특정 지구만 개발하고 싶어. 그럼 특정 지구만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그랬죠.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라는 건 어딘가 개발되는지를 말한다 그랬죠. 우리 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무슨 지구 있었죠? 마곡지구. 그 마곡지구 처음에 개발할 때 마곡지구. 마곡지구라는 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마곡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수립하는 게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만 개발하려고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를 수립하려면 그 특정 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되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니들 멋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에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하라.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거, 그 안에서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구역 지정하는 거, 계획 수립하는 것도 다 무슨 계획을 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랍니다. 그래서 말들이 참 어려운데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그럼 이거 암기법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외울 겁니다. 어떻게 나온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를 하라 했으니까 머리점만 딱 하나 용자.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기 위한 계획.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게 이것도 도시군 관리를 하는데 그때 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다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를 먼저 수립하고,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됩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정비 사업에 관한 게 도정,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특정 지구 여기만 개발하고 싶어? 그럼 마곡지구만 개발하고 싶어? 판교지구만 개발하고 싶어? 우이래지구만 개발하고 싶어? 그럼 판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거고, 우이래 신도시, 우이래 도시, 우이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특정 지구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그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머리점만 따면 용기도 정지 이렇게 올 거야. 용기도 정지. 그래서 말뜻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용기도 있어야 정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그때는 뭘 줄 알아야 돼?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겠죠. 되지도 않는데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못 먹어도 고야. 뭘 못 먹어도 고야. 못 먹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만 가야지. 못 먹어도 고하다 결국 폐가 망신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 그러면 아니죠. 돌아설 줄 아는 것도 뭐다? 용기다는 얘기입니다. 꼭 앞으로만 직진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야.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 뭐 해야 되죠? 팔 줄도 알아야 되죠. 끝까지 버텨. 그러다 결국 뭔다? 그냥 상장 폐지돼 버려. 그래서 손해봅니다. 진짜 고수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손해를 줄일 줄 아는 거, 그걸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고수를 합니다. 즉 돌아설 줄 아는 것, 이것도 하나의 뭐다? 용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라는 5단어를 꼭 정리하시고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저 용기도 정지는 수없이 나올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시 한번 진도가 나오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도 봤더니 용도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되고, 용도지역을 뭘 하겠다? 일반 공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또 수립되고 여기 시가와 주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수립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개발하려면 여러분 저런 지역에 어떻게 도로 만들고 여기다 공원을 어디다 조성하고 하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요 바로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게? 도시군 관리 수립됩니다.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여기다가 공원 조성하고 여기다 학교 짓겠다라는 도시군 관리에 수립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수립되고 이제 세 번째 뭐죠? 여기는 말이야 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마곡지구 있죠? 아까 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거기 언제 거기를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거의 2000년 들어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강서구 그쪽에 마곡지구라는 근데 옛날에 그냥 완전히 시골이랬죠. 그 지역을 장차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1984년도에 이미 수립이 돼 있었어요. 바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1984년도에 마곡지구에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돼 있던 거고 다만 만들어지게 신 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간 거, 사업에 들어간 건 200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결정고시 된다는 점. 여기다 재개발 하고 싶어요? 그럼 재개발하겠다는 일단 무슨 계획이 먼저 수립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절차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 여기다 재건축 사업 하고 싶어? 그러면 재건축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결정고시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한 사업에 관한 절차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고시 된다. 그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특정 지구만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지역 중에서도 특히 여기만 특별히 여기만 다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고 싶다면 여기만 특정 지구로 지정해놓고 특정 지구를 지정해놓고 거기서 그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단위란 뜻은 한 묶음이란 뜻이야. 특정 지구, 마곡지구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단위란 뜻이고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를 수립하려면 그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먼저 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 다 무슨 계획으로 할 것?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이런 용도지역도 지정하고 용도지구도 지정하고 용도구역도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가 또 수립되고 여기 신도시 만들긴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되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거 둘 다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뭐 나오죠?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뭐고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정하고 지구단위는 어떻게 수립하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지금부터 쫙 나오는 것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뒤에 가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용도지역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벙 쪄버리죠. 아직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기 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먼저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지금은 하는 거고 저게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뒤에서부터 쭈루룩 나오니까 이제 뒤에 걸 보면서 아 앞에 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또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거는 먼저 결론이 나와 있고
이 결론에 관련된 것들이 뒤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뒤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도시군 관리계로 수립하는 내용은 5가지가 있단다. 뭐뭐 있단다? 크게 머리점을 따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여기까지였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수립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지역 중에 아까 뭐 있었죠?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즉 도시공활을 수립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럼 도시공활 수립하는 절차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뭐 있더냐?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입안이라는 건 초안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 기업체 같은 데서도 회사도 그렇게 하죠. 담당 직원이 기한 용지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안을 만들죠. 그게 초안을 만든 거죠. 그걸 여기서는 입안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결정권자의 사장님한테 가져갑니다. 사장님,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그게 바로 결정 신청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다 사인 딱 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확정짓는 절차 둘로 나눠진다. 이걸 도시군 관리의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 이 뜻이고. 그럼 입안을 하자 그러면 누가 입안하지? 초안을 작성하는 자가 누구지? 항상 주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이 행정계획은 행정청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랬으니까 행정청 중에서 누가 초안을 작성하느냐, 이 누가 하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봤었죠? 우리 행정조직의 장체계도, 제가 흰 백지에다가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직접 손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정리하라 그러셨었죠.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강의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반드시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거기서 아, 이 사람이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조직의 장체계도에서 꼭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입안은 누가 할까? 도시군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권자가 누구일까? 이거죠. 원칙은 누구랍니까? 관악의 장들이 초안을 작성한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관악의 장들 아까 누구 있었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도의사 밑에는 시장수들, 이 사람들이 바로 관악의 장이라고 했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만 이때 특광, 특시, 특도 4명은요 중간 대빵들이죠. 누구랑 저 사람들을 묶어서 시도지사급이야, 시도지사급에 들어가죠. 반면에 시장군수는 맨 밑에 시장군수 구초장 쫄따구 대빵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쫄따구 대빵, 4명은 중간 대빵의 성격을 갖는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합니다. 여기에 도지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도는 너무 넓다고 그랬죠. 관할구역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따라서 도는 넓어서 안 되고 도를 쪼개서 시하고 군으로 나눠진 그걸 하나의 각각 관할구역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도지사는 빠지고 시장수들이 관할장, 이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권자가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예배적으로 그럼 누구도 있을까? 원칙은 이자들이고 예배적으로 최고대빵 누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대빵이 국장, 국토교통부에 자기가 직접 초안인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도 있죠? 아까 빠졌던 도지사, 그래서 국장만 아니라 원래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일 때 예배적으로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예배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원칙, 예배 이렇게 정리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더냐? 바로 이겁니다. 입안의 제한. 입안의 제한이 뭐죠? 바로 주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군 관리로 수립해놓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상에 대해서는 도시군 수립할 내용들이 있죠. 몇 가지는 누굴 찾아간다? 입안권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지고 뭐라죠? 우리 지역에 이 도시군 관리를 수립할 내용 중에 이런 것 좀 이렇게 수립해 주세요.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제안이라고 하는
프로포즈하는 거죠. 저기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님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 내용 중에서 요거를 여기다 좀 입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것. 입안의 제안 사유. 이거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요거는 나중에 본 강의할 때 집중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그때 암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입안의 제안이라는 게 있단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입안을 하자. 이제 입안권자가. 그럼 지멋대로 입안할까? 아니요. 입안하는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뭐뭐 거친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지방의 의견을 들어 그래서 입안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럼 입안을 하려면 3단계 절차를 거쳐라 이런 얘기죠. 뭐뭐 거친다?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그래서 이걸 머리점만 따서 또 기, 주, 치, 입 이렇게요. 4단계가 아니야. 입안하면 3단계를 거쳐라 이 말이지. 기주지입해서 4단계는 개념이 아니고 입안을 하려면 3단계를 거쳐라. 입안 절차 3단계라고 하고 기초조사부터 먼저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서울 남부권 지역이야. 아까 뭐를 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도 좋겠는지 기초조사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이런 것들을 먼저 거치라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기초조사한다는 건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해도 괜찮은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했죠. 그래 놓고는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괜찮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두 번째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 지방의회가 누굴 말할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디가 지방의회죠? 서울특별시 의회, 이게 지방의회야.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의회,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그리고 저기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의회,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의회죠. 이게 각각 지방의회라고 그러고 자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다가 그 입안권자들이 지역에 있는 그 의회죠. 그 의회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의원님들 이거 여기다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끝났어? 입안이 끝난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자? 결정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지?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굴까요? 항상 공법은요,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소편하게.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 원칙, 예외. 어떤 때는 원칙, 예외, 그 예외의 예외, 다시 그 예외의 예외. 머리 돌아버립니다.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그 예외, 또 예외. 이렇게 많습니다. 민법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공법은 참 많아요. 왜 그러죠? 공법은요, 현실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 그럼 이렇게 하자 않고 다만 요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다만 또 거기서 요럴 때는 또 이렇게 하게 한다.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예외를 만들고 또 예외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외에 예외까지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런 게 공법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원래는 중간대빵들입니다. 우리 중간대빵이 누구 있었죠? 다시 한번 최고대빵 국장, 중간대빵 시도의사들, 제일 밑에 쫄따구 대빵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들 이랬었죠. 그렇게 셋으로 나눈다면 중간대빵들 바로 시도의사 이 사람들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대도시장이 누가 있었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도지사 밑에 있어. 그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들 그걸 대도시장이라 이렇게 말했었죠. 바로 수원시장 또는 저쪽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대도시장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이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경기도 수원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그냥 무대불에 올라가지 말고 그럼 막연해서 못 외워져요. 실제로 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 요 지역에서는 누가 하지? 이 지역에서는 누가 하지?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빠르지. 그냥 무대불에다 특광, 특식, 특도, 시장수 이게 누구야?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하면 아, 서울특별시장, 광, 인천광역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시장, 특도, 제주도소이사, 시장수, 여기 성남시장, 연천구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지. 이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려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공법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맞죠? 그럼 경기도에서는 누가 결정까지죠? 당연히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장은 뭐였죠? 입안을 했는데 결정은 원래는 경기도 도의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 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단다? 수원시장 네가 결정권자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도사들이 결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지 말고 대도시장 네가 직접 결정권자를 하라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럼 결국 결정권자를 다시 풀어서 보면 누구야? 시도사는 5명 있다 그랬죠. 5명. 아까 시도사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순서는 바꿨지만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안 된다?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지 도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하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누가 됩니까?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겠죠. 대도시가 아닌 시, 과천시. 과천시는 인구 30만 밖에 안 돼요. 50만이 안 돼.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죠. 그럼 과천시에서는 과천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위반합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과천시장이 하지 못하고 그때는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권자다. 한 단계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연천군, 연천군수도 아까 위반권자는 됩니다. 근데 지가 위반을 했는데 결정은 자기가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때는 역시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위반만 하고 결정권은 누가 갖는다?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고 다만 대도시장만은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여기 대도시장도 여기 들어있어요. 지가 위반하고 결정은 대도시장이 지가 직접 결정을 해야 된다. 요 말귀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십상이야. 자, 그럼 결론이 먼저 보세요. 일단 결론을 보세요. 원칙하고 여기 원칙만 보세요. 원칙적인 위반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 가만히 보면 거의 같아요. 그죠? 자, 봐봐. 서울에서는 누가 도시군 관리 위반하죠? 서울특별시장이. 그죠? 원래 관할의 장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맞아. 그런데 결정도 누가 한다? 시도사가 결정한다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지가 결정하자. 결국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칙만 본다 그랬어. 원칙들만.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했어. 지가 결정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위반했어요. 똑같이 인천광역시장 지가 결정하자입니다. 아, 서울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인천광역시장 지가 위반하고 결정도 지가 한다. 구청장들이 위반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직접 위반하고 지들이 결정하자입니다. 지가 위반하고 결정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종시로 가볼까요? 세종특별시장 지가 위반했죠? 결정 누가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 자기가 하네. 제주도 가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사 지가 위반했죠? 결정 누가 한다? 자기가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디가 달라진다 인정? 시장 군수로 가보자. 시군이죠. 그럼 시장 수 중에 누가 있죠? 그 말은 수원시장. 수원시장은 자기가 위반을 했어. 시장이니까 위반해. 근데 시장은 둘로 갈라지죠?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나눠지는데 수원시장은 대도시장이야. 그죠? 오산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대도시인 수원시장은 자기가 위반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결정권자죠? 원래는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가지고 갔다고 가정해봐. 수원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위반해서 가만히 있어봐. 결정권자가 원래 도의사니까 그죠? 시도사 도의사잖아. 그러니까 도의사가 결정하니까 도의사한테 경기도지사 가져갔어. 그래서 이것 좀 결정해 주세요 했더니 경기도 도의사가 수원시장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얌마. 그리 말을 안 하겠지만 얌마. 너도 결정권자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대도시장이 수원시장 네가 결정권자잖아. 이렇게 누가? 바로 경기도 도의사가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원시장은 뭐라 대답한다? 아참 나도 결정권자지. 깜빡 까먹었어. 도지사한테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누구야? 대도시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결정하지 도지사한테 가져가지 않는다. 바로 이게 결정권자가 된다 이거죠. 원래는 도지사인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죠. 반면에 오산시장은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야? 위반했죠. 결정권자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결국 누가 결정한다? 오산에서는 오산시장이 위반한 걸 가지고는 가지고 가는 것 도지사한테 가져와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천군도 마찬가지야. 연천군수가 위반했죠? 위반권자 있어. 결정은 도지사가 해야 되지. 군수는 결정권자에 원칙적으로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을 보라는 얘기죠. 자, 그래놓고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야. 결정권에도 뭐 있어? 결정권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죠? 첫째, 국장, 최고대빵인 국장 있죠. 이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시험 문제 잘 나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단 자기가 직접 위반한 거 어떤 있었죠? 아까 여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도 자기가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자기가 국장이 위반한 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최고대빵에 위반한 걸 밑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가 결정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부동산에서는 국토교통단이 최고대빵이지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 자기가 직접 위반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린벨트. 그래서 내가 물었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린벨트가 뭐예요?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개발제한구역 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말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영어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누가 한다? 국토기 때문에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이라고 있었죠? 용도구역인데 그중에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역시 국장이 직접 결정한답니다. 그건 나중에 외울 건데 시험 문제 참 잘 나는 내용이니까 꼭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반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줄여서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떤 경우?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은 용도구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다음에 용도지역 종류 나오고 용도지구 종류 나오고 용도구역 종류 좀 이따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건 최대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 본 강의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기초 강의하는 지금 때 용도지역의 종류 외우셔야 되고 용도지구도 외우고 용도구역도 외워두면은 다음 수업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고 쉽습니다.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용도구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저 바닷가에서 우리가 무슨 해산물 같은 걸 채취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양식 같은 걸 하죠. 그 양식장 같은 거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다 뭘 지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데 그건 누가 한단다? 해양수산부장이 그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국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군수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요. 뭐만 한다 그랬죠? 지들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위반권밖에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위반만 하지 결정권은 누가 갖는다?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권만 갖는 예외적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들이 자기들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원래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위반권밖에 없고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들이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대표적인 거 바로 시장 군수 자기가 도시군 관리를 위반했는데 뭘 위반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아까 용기도 정지 5가지 중에 5번째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을 누가 위반을 했습니까? 시장군수들 지들이 위반했습니다. 결정 누가 한다? 시장군수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럼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거칠까? 아까 위반 절차가 있듯이 무슨 절차도 있다? 결정 절차도 있습니다. 뭐뭐 거친다? 2단계만 거칩니다. 첫째,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또 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됐습니다. 뭐뭐 거친다?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아까 거기다 용도지역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에다 뭐 지정한다고 했죠? 거기다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단다.
그러면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에도 물어보고 지방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입안 끝났죠? 결정권자가 먼저 그거와 관련된 그 지역에 관련된 관계 행정위원장들을 찾아가서 먼저 협의부터 합니다. 여기다가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정하려고 지금 도시군관리를 수립 중에 있는데 이제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도 괜찮을까? 먼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끝났어. 괜찮아. 협의 끝났어. 돌아와서 자기 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시도사, 국토교통부나 밑에는 중앙도시계획이 있고 시도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를 넘겨가지고 이번에 이 도시화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전문가니까 검토해봐라. 그게 심의를 거쳤죠. 그래서 안이 나왔어. 그걸 뭐 한단다? 그렇게 하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되더라. 이게 바로 수립하는 절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립해서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만히 있어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여기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짓고 그런 일정한 규모로만 지어라. 이렇게 하려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효력이 발생할까? 바로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시하면 그 효과로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요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 지형도면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형도면. 자, 도시군 관리를 고시할 때요. 여기가 뭐 어디다라고 했죠?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어서. 그럼 일반 공업지역을 고시할 때 어떻게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군 관리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고시할 때는 여기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요번에 지정됐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합니다. 그럼 결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온다? 지번이 나옵니다. 지번.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도대체 그 지번이 몇 번지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쉽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지적이 표시됐다는 건 이거 하나하나가 지적도야. 몇 번지 몇 번지. 토지는 필지별로다. 지번이 부여되잖아. 토지마다 지번이 부여돼요. 그럼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 지번이 있잖아. 거기에 표시되어 있고 지적이 표시됐다는 건 이런 지형도가 그려져 있죠. 이런 지도에 모양새가 그려져 있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고 여기 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새 나는 거 요거에다가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그림에다 그려주면 사람들이 뭐 몰라도 그 지번이라는 게 몇 번지 몰라도 여기 우리 동네 저기서부터 꺾어서 이쪽으로 꺾어서 이쪽에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지도에다 그려주면 사람들이 지번을 몰라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지형도면이라고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 여기는 이제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봐야 될 내용은 아니고 나머지 조금 더 공부가 돼야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본 건 무슨 내용이죠? 다시 돌아가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제일 먼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광역도시계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에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해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자. 그럼 도시군화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수립한다? 5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머리점만 떠서 어떻게 나온다?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전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요 5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단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칠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뭐뭐 거친다?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때 초안을 작성한다는 건 입안이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입안할까? 원칙적으로는 관악의 장들이 그 도시군 관리를 입안합니다. 누구누구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고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입안권자들에게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객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요 입안해 제안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나중에 아주 세분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 절차에 들어가자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으면 입안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걸 보고 기주지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기주지입 막 끝났어.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누가 결정하죠? 원칙적으로는 시도의사 다만 대도의사는 대도시장이랍니다. 그럼 누구야? 시도사는 5명. 특광, 특시, 특도, 도의사 5명이고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 놓고 예외적으로 최고답방이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3가지가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거 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원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만 말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는 뭐만 할 수 있다? 입안만 할 수 있는데 그럼 결정권자는 원래 누가 있죠? 도의사가 원래 결정권자야. 그런데 입안권자의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지들이 직접 못 한다? 결정권자가 되는 그 예외가 있는데 어떤 때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자기들이 시장군수가 입안한 초안을 만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은 자기들이 직접 입안해놓고 결정도 도지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 결정하려면 뭐뭐 거친다? 결정 절차 2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면 되더라. 몇 번지 몇 번지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가 이번에 일반 공업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럼 결정 고시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할 때는 지번으로 고시한다고 했죠.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가 일반공업적이야 라고 이렇게 고시합니다. 그럼 도대체 일반공업적이 무슨 동 몇 번지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거. 그래서 지도에다가 그려주랍니다. 아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그랬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갑니다. 그다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공업적이야. 여기는 일반 상업적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가 아까 말한 일반 공업적이야 라고 지도에다가 그려줘서 그걸 뭐 하는 날? 고시하는 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여기는 일반 공업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이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뭐 보죠? 다음 시간. 그러면 도시공화를 수립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용자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게 무엇인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